최근 중국을 거쳐 한국을 다녀왔다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다는 것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재미있는 일이 되고는 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곳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어도 낯선 곳에 간다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단, 괜찮은 여행지, 나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여행지가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새로운 곳이라면 그곳이 열악한 곳이든지 다소 위험한 곳이든지 상관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저는 과거 홍콩에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홍콩과 매우 가까운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도 가볍게 즐겨보고요. 홍콩의 야경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들도 특이하게 생긴 것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도전해보고는 했고 그다지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음식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흔하게 먹는 중국 음식들과는 다른 느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행지에서 한 번쯤 먹어볼 만한 음식들이라는 생각. 그리고 홍콩에서 겪었던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야경, 지저분한 곳도 많았지만 잘 정비되고 세련된 곳도 공존하는 홍콩이 제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흔히들 다르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달라도 얼마나 다르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인구가 많으니 집들을 수십 층 규모로 수백 채씩 짓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홍콩의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조명들은 저를 매우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었고 중국 본토에도 그렇게 멋진 야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중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정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중국 지도를 상세히 들여다보더라도 로드뷰를 제공하지 않고 사진 몇 장만 제공해주는 게 전부였거든요. 정보 없이 가는 여행은 사실 쉽지 않은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 모하비 사막을 횡단했던 경험을 삼아서 중국 여행도 도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막도 횡단했는데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살고 있는 중국쯤이야 뭐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중국인들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공격적인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내가 위험에 처할 일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고 하루빨리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을 멋지게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렇지 않는다 말들도 많은 걸 보면 중국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규모가 커졌으니 어느 정도 발전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도착한 중국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밤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한적한 장소에 가게 되면은 나한테 돈을 달라고 쫓아오는 거지들은 늘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끈질겼습니다. 계속 쫓아와서 욕을 해서 쫓아내려고 해봤지만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대로변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야 그 사람들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교통 체계는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신호등을 믿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신호를 무시한 중국인 운전자에게 중국어로 욕설을 들어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더 저를 화나게 하는 것들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기에 현금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중국은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현금 결제를 하려고 하면 매우 당황해하는 점원들을 몇 번이나 마주쳤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신용카드보다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죠. 문제점은 QR코드 이외의 결제 방식은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현금을 내니 거스름돈이 없다며 현금 결제를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다른 점원들까지 나와서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고 말해야 했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현금 결제가 되는지 물어봤다면 저를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식당도 여러 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행하기에 그다지 쾌적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인 것은
한적한 밤거리에 저를 쫓아오는 거지들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큰일을 겪게 돼버렸습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를 채고 빠른 속도로 도망쳤어야 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구걸하는 거지들이 아니라 작정하고 저를 노리고 있던 무리였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여러 명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 소지품이 목적이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모퉁이를 돌며 그들이 달려오는 순간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그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그래서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가방이 찢어지는 바람에 몇 가지 소지품을 버려야 했지만 안전하게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단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여권과 핸드폰 그리고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둘러본 중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싶어서 경찰서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이없는 일은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또 여행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큰 광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하던 지역에는 외국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는데요. 늘 그 광장에 서 있던 중국 경찰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는 했는데 그냥 신기한 마음에 저를 쳐다봤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중국 경찰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개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의 젊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제가 어제 노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지금 이 지역에 외국인이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아니냐며 몰아세웠죠. 저는 매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제 그 중국인들과 어둠 속 몸싸움을 벌였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미 그 강도들에서 저에게 불리한 입장의 진술을 들었을 것이고 이미 중국 경찰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였으니까요. 증거를 가져오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그러자 그들은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은 절대 더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생각에 숙소로 돌아가서 남은 짐을 챙기고 곧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중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시간 이륙하는 비행기가 한국이었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노선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라서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한 사전 신청 절차만 거치면 비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나라로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일단 최악의 중국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소에 알던 것과 막상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정보를 검색해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국 여행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던 상식으로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여행 다니기 편리한 것들이 많으며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른 나라였습니다. 홍콩과도 달랐습니다. 한국의 날씨는 매우 쾌적하고 좋았으며 중국에서 고통스러웠던 대기오염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파란색이었고 중국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식이 통했고 너무나 정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좋은 나라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화폐를 단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으며 어디에서도 신용카드를 거절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환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더러웠던 기억을 던져버리는 마음으로 중국 돈을 한국 화폐로 바꾸었습니다. 한국 돈을 쥐어들고 다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환전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환전소에 나왔을 때 한국의 공기가 달다고 느껴졌습니다. 더러운 기억의 상징인 중국 돈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문화가 중국과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는 바로 한국의 식당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중국의 음식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음식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살렸으며 그리고 한국식 소스들은 그 본연의 맛을 한껏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약간 매운 편이기는 했지만 평소 매운 것에 거부감이 없는 저에게 한국에서 처음 가본 식당은 혼자서 2인분의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자 제 어머니 뻘 되시는 한국 식당의 종업원분께서 밥을 조금 더 가져다 주시면서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손님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식당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제가 190cm, 100kg의 몸을 가진 거대한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 식당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의 반찬이라는 한국 식당에서 나오는 기본 메뉴들도 계속해서 가져다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눈에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중국을 여행하면서 그냥 나를 낯선 이방인으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지 호기심이 폭발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지는 첫인상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진 곳에 숙소를 잡아 노숙자들에게 매일같이 괴롭힘을 받았던 저였지만 한국에서도 저렴하고 조금은 외진 곳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이고 가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남자들은 그냥 싼 숙소던 비싼 숙소던 그저 편하게 쉴 수 있는 침대 한 칸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시내 한가운데 숙소를 잡게 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중국보다 월등하게 비싼 한국의 물가를 고려해서 저렴한 숙소를 예약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글로벌 호텔 예약 어플을 사용해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국내 여행을 하며 숙소 예약을 했던 것처럼 손쉽게 예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숙하고 자본주의 냄새가 나는 그런 분위기 말이죠. 저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마저 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진 숙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심 변두리 숙소로 걸어가던 밤 늦은 시간, 노숙자는 없었으며 가로등은 사람이 없어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밝았으며 이런 분위기는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간식 같은 걸 먹고 싶어졌습니다. 근처 술집이나 식당을 찾아봤지만 조금 외진 곳이라 마땅히 가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이 주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흘려듣기로 한국 여행 시 필수로 가봐야 할 곳이 한국의 편의점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핸드폰에 어플 지도를 보면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편의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다소 어두운 밤거리에 편의점은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혼자 빛나고 있는 태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노란빛의 가로등 속 밝은 LED빛을 뿜어내고 있는 편의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크지 않은 규모의 점포였지만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었습니다. 과자도 이것저것 고르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보아서 곧바로 컵라면을 집어들고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 앉아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한국의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점심때 한국의 식당에서 감동을 받아 마음이 뭉클했다면 이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웃음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맛있는 음식이었고 따뜻한 국물은 아직까지 남아있던 긴장감을 해소해 주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바로 옆 나라 중국과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고 사람들마저도 다른 것인지,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었고 더 차분한 사람들이었으며 한국의 교통체계는 너무나 직관적이고 신호등 표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벽하게 정반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는데 공유 자전거 한 대가 보이더군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밤시간 한국의 여유 있는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고 그 자전거는 저희 여행을 도와줄 고마운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는 아이디어 말이죠.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읽으니 그 공유 자전거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었고 영어로 언어 선택을 한 뒤 안내해주는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해놓고 저는 그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손쉽게 대여가 가능했으며 다 이용하고 나서는 길 한켠에 잘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 그 동네를 모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당시 시간은 새벽 1시였으며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낮 시간에는 어찌나 사람이 많았는지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한국의 복잡한 모습을 봤다면 밤 시간에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의 한국을 봤습니다. 새벽 1시에 자전거를 타고 낯선 나라를 돌아다녔다는 이 경험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체험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저 남아있던 불행했던 일들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잊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말 그대로 힐링 여행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저희 마음은 평온해졌으며 남은 기간 한국을 여행하면 할수록 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말이에요. 물론 중국을 경험했기에 한국이 더 돋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가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다녀오라는 말을 해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에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한국에는 꼭 가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또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한국에 놀러 가볼 생각입니다. 저에게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